네, 아직 지나가고 있지만 이어서 바로 병오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엊그제 을사년 신년운서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병오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순서는 오늘 병오년 총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병오가 갖는 총괄적인 의미하고 또 각자의 사주의 구조들에 따라서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긴밀하게 작용하고 또 반응하겠는지 이런 형태로 살펴볼 겁니다. 천간의 형태, 그러니까 간지를 통으로 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천간의 어떤 의미, 지지의 의미, 그리고 일간이 바라보는 의미, 그리고 일간이 있으면 일지도 있겠죠, 그렇죠? 일지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지하고 대비되는 부분, 또 우리 이제 특별히 그 연지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주풀이를 한다라는 거는 일주 말고도 월주도 있을 거고 시주도 있을 거고 또 대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걸 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일주가 그리고 일간이 맞이하게 되는 병오년이라고 하는 운의 의미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간지는 우리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안 지났으니까 작년이죠. 갑진순에 속하죠, 그렇죠? 갑진순에 속하고 갑진순에 이제 한 세 번째 그리고 전체 60갑자로 보면 43번째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어떤 차서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오행에 물상들이 있고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병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명이 있고 이렇게 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세운을 살펴보는 거니까 운이 이렇게 명을 내재적인 인자라고 보면 운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반응하는 형태의 작용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가 이런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또 반응이 어느 만큼 변동폭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에 어떤 편차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먼저 병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천간도, 그렇죠? 천간도 화의 모습이고 지지도 이렇게 화의 모습입니다. 이걸 그대로 끌어내리면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불꽃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꽃염자. 불길, 불꽃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염상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염상의 상이다. 뭔가 이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형상이다.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표리적인 부분으로 좀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겉에 외부적인 형태를 얘기를 하고 오화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어떤 기운의 의미, 내부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을 하는데 표리가 둘 다 이렇게 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병화가 상징하는 거는, 그렇죠? 병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이거 태양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광명이 되겠죠. 광명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밝음, 밝음, 그렇죠? 노출, 노출, 드러남, 드러남. 그리고 뭔가 공평한, 공정한, 공정무사한 이런 게 있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그 빛을 비출 때는 어디는 비추고 어디는 비추지 않고 이러질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 에너지를 이렇게 골고루 비춰주는 이런 형태들이 되죠. 보통 그 천간에 있는 이런 병화의 작용력을 보면 이렇게 신자진하고 인호술로 조합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신자진은 수운동을 하고, 그렇죠? 인호술은 화운동을 하죠. 화운동을 하는데 천간의 모습과 지지의 모습 중에 우리가 이걸 생왕묘라고 본다라고 하면 가장 이 12운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왕한 모습, 왕지의 모습,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노출되고 드러내고 팽창되고 이런 화려하고 외면에 치중하고 이런 작용력들이 다 어때요? 천간으로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지의 뿌리로 6개 병화가 갖는 지지에 갖는 조합 중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병이 병자로도 들어올 수 있고 병신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병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병술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육식간지의 체계 중에 병오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물의 어떤 변화 현상을 간지 체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병오나 정사의 모습을 가장 이렇게 외부로 드러난 극점의 형태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임자나 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내면적인 응축 상태, 수렴 상태, 병오나 정사의 반대적인 형태의 어떤 그 물상을 나타내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병오하고 정사가 있는 곳은 어떻겠어요? 사물의 극점에, 최고점에, 최정점에, 그렇죠? 이렇게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때요?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밝혀진다라는 얘기예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죠. 뭔가 지금 뭐 AI 붐이라든지 전자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내년에는 어때요? 아주 화려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근데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외형적인 어떤 그 폭발이나 발산이나 발전만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물의 극점이 가면 반드시 그 이면에서는 다시 수렴하려고 하는 반대적인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도덕경에서는 반자는 도지동야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자연의 근원 움직임의 기본 속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오화가 왕지의 병화를 가장 맹렬하게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오화라고 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역으로 괴상으로 추론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뭔가 을사년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육양으로 드러난 거고, 또 병호 자체도 천간도 화고 지지도 화해서 화가 겹쳐 있는 중복되어 있는 이러한 그 중화리괴의 형상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오화는 이거를 어때요? 여기 이 자리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병화의 강력한 뚜렷한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반자도지동야라고 얘기를 하듯이 일음이 이렇게 일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죠. 이렇게 그 양이 육양으로 이렇게 펼쳐졌다가 사에서 그렇죠? 이거는 그 음은 그 해에서 펼쳐지는 거고 육양으로 펼쳐졌다가 뭔가 일음이 이렇게 처음 나오는 자리 이게 결국은 뭐다? 오화의 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 병호라는 것이 염상지상이고 태양이 어때요? 일중지 하늘 정점에 정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오의 상이잖아요. 그렇죠? 정오의 상인데 항상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비추면 그 빛이 투영돼서 물체가 그림자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가장 극점에 정점에 꼭지점에 올라와 있으면 어때요? 그림자가 가장 좁아지겠지. 안 보여지겠지.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보면 병화가 펼쳐지는 주변의 환경으로 다 드러내고 이렇게 노출시키고 밝히고 이러는 건데 실제로 보면 가장 작은 음운동은 그 안으로 더 깊이 숨는다라는 측면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의 전환점, 태세의 어떤 변곡점 이런 거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천간은 병화, 갑을 병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년 정민년 가고 그 다음에 무신년 가겠죠, 그렇죠? 무신년 가는데 항상 운을 볼 때는 병우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갑자기 날라들고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한 개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의 흐름 속에서 쭉 연관되고 지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병호의 앞뒤를 보면 이 오라고 하는 거는 4에서 5를 지나고 아니 뭐 올해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뭐가 막 드롭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로 간다는 얘기예요? 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4, 5 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간 자체는 여름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미 세운 자체가 이렇게 여름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현상이나 내 글자가 반응하는 거나 이런 부분으로 양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오미는 이미 여름 에너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질적인 속성에 분열하고 팽창하고 진행되고 달려가고 확산하고 확장되고 이런 부분들은 큰 변함이 없어요. 속성의 변화는 없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 4에서부터 5의 꼭지점을 찍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는 생긴다. 양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 순환의 흐름 중에서 뭔가 이거는 우리가 방압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4, 5미를 해도 오는 바뀌지 않고 이노술 운동을 해도 오는 바뀌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그 팔자 내에서 이 화가 실현되고 화가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 어때요?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양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확보해서 이루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나한테 내 팔자의 화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잘 쓰인다라고 하면 뭔가 결실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힘들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데미지라든지 영향력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그 병호가 갖는 의미로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오중에는 그렇죠. 오중에는 사실은 이 오중에는
이렇게 사에서 나오는 병도 들어있고, 또 중기에 기토도 들어있고, 정화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흐름상에 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청간의 병화가 병호를 달고 들어오는데, 내 팔자에 뭔가 내재적인 인자가 외부적인 인자하고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호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있다. 즉, 이를테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세트로 들어오지만 내 글자에 예를 들어서 인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화가 있다라고 하면, 사화가 다 있겠죠. 어딘가에, 그죠? 있다라고 하면 이 인중의 병화, 오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이런 글자들이 어때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부의 병호에 날라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 인자가 내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난 전혀 없다. 그럼 그냥 태양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해만 보는 거예요. 해만 보고 지나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다 적용되거나 작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양은 병으로서 만물을 무심하게 비추고 가장 60간지 중에 60년에 한 번 강력하게, 그렇죠? 강력하게 그 태양빛을 방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열과 빛으로 방사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반응하는 인자들이, 자, 일간대비 십성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으로 따지면 인성은 인목은 편인이 될 거고, 경금인간이 따지면 사화는 인목은 재성 중에 편관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한 인자들이 일단은 뭔가 내외가 교감을 한다,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저걸 관으로 보고 재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내가 취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내가 체감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그런 글자들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어떻다?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런 걸 일단은 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지지는 12글자인데 내 팔자에 자리할 수 있는 거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 일단은 이런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천간 내년에 병화 뜨는 거, 이런 거에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인자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지의 운동성이 보면 우리가 지지가 삼합 운동성으로 쭉 이렇게 변하고 바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라고 하면 이거는 왕지가 되는 거고, 왕지라고 하는 거는 사물로 보면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기 전에 그 전 단계에 뭔가 씨가 심어지고 시작된 단계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치, 이민년에 뭔가의 시작을 했거나 뭔가의 궁리를 했거나 구상을 했거나, 그러니까 길화도 개 길실이고 흉화도 개 흉실이다. 뭔가 좋은 씨앗을 내가 품었으면, 심었으면 그 결과치가 인묘진사 오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어때요? 가시화되고 피어나고 드러나는 때가 어때요? 병오라고 하는 거지. 감출 수가 없다야. 병오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 현상적으로도 뜨는 병화는 확 뜨고, 그리고 그 병화의 예를 들어 병신이나 병자로 있으면 해 넘어갈 때 그림자도 길게 늘어질 텐데 그림자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고 암흑에 가려지는 그런 극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해지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이민년에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다, 스타트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면성을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뭔가에 그 을사년에도 사중의 병화가 내년에 드러날 수 있는데, 요건 아직 좀 설익은 거야. 병호에 비해서 을사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망신 개념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전으로 조금 연결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내가 사업을 하든 뭔가의 사회 활동을 하든 직업 활동을 하든 그런 부분들이 이민년에, 그러니까 인중의 병화가 십성적으로 무엇으로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작용력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가감을 할 필요가 있다. 내 지지에 인목이 있느냐, 사화가 있느냐, 오화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편차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감을 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흐름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 이민, 계묘, 갑진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인묘진 운동을 마치고 그렇죠? 이렇게 이민, 계묘, 갑진을 이렇게 마치고 그 전에는 신축, 그렇죠? 경자, 기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을사하고 을사, 병호, 정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신, 기유, 경술, 경술. 이렇게 가면 요건 어떤 측면이 있고 의미가 있냐면, 요 사오미 구간에 분명히 화이긴 하지만 천간으로 병자로 올 수도 있고 병신으로 올 수도 있고 병진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3년의 구간은 어때요? 화기가 목생 화로 연결되고 화생 토로 연결되고 관대지로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화의 이러한 세력이 어때요? 굉장히 왕한 때란 말이에요. 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수는 어때요? 다 절퇴로 든다. 임수나 개수가 어때요? 다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태지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인체 내에서 어떤 그 정신작용, 조절작용, 조후작용 이런 목금보다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 팔자 구조에 따라서 수기가 유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수기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기가 특히나 부족한 사람들, 일간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전체 구조 내에서 수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화기가 극성한 시기에,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목화라는 거는 자꾸 외부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팽창하고 드러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조후나 조절이 어그러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멘탈적인 내지는 요 사오미운을 지나고 1월 즈음에 건강이라든지 이런 균형의 실조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뭐 돈은 잘 벌고 뭐 활동은 왕성하게 하고 이렇더라도 내면의 공허감, 어떤 그 건강상의 부조화, 불균형 이런 거는 수가 부족한. 그러니까 천간지지로 수 한 톨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수기가 너무 퇴거하고 너무 지나침을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그 지나친 에너지의 그런 과불급에 내가 조금 치우쳐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을사병호 정미가. 그래서 특히나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건강인자가 무너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이건 뭐 돈을 벌고 못 벌고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조금 조율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천간 구조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병이 온다라는 거는 천간의 모습이
자,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병 오니까 어느 구조이든지 간에 병오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연월일시주 중에 내가 만약에 병오일주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보통 일주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에 따라 가지고 좀 일찍 올 수도 있겠고 늦게 올 수도 있겠는데 그 내가 세운에서 60년 만이로 돌아가는 이 병오 중에 내가 병오가 병오를 만났다라는 거. 물론 청간이 어떤 구조든지 간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이거를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러한 구조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재성으로 쓰든 다른 주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년이 좀 특별한 의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가져왔던 경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거하고 그 병오년을 필두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그 뒤로 살아가는 인생이 좀 뭔가 변화가 있거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60분의 1로 누구나 이렇게 간지 중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시주에 놓여 있으면 뭐 육친성을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일주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병오라고 하는 간지가 놓여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유심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이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을하고 다 십천간 구조가 딱 있죠. 그러니까 천간을 먼저 보는 거니까 이렇게 천간하고 이건 뭐 주도적으로 볼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일간이 됐든 일간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지 간에 천간 구조에서 이렇게 을정이 있거나 이런 구조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병이 들어오면 딱 이렇게 병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딱 채워지죠. 채워지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걸 천상 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상 삼기. 천상 삼기. 그러니까 뭔가 그 정신적인 내지는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지향점이나 내가 포부나 추상성이나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인생의 먼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천간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의 영역인 거죠. 정신의 영역 그리고 내가 어떤 추상적인 추구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계수일간이 내년에 정제가 딱 떴다. 그러면 돈 생각을 하는 거지. 돈을 보고 싶고 이런 게 천간에 딱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돈 욕심이 생기고 재테크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자들이 지지에 반응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더 강력하게 오는 거고 또 지지에 연결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4년부터 시작했을 수가 있고 올해부터 그렇죠? 4년, 5년, 미년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병호 자체의 통으로 날라오는 것만 보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지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그 오화라고 하는 거는 신금일간한테는 어쨌든 지지로 편관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천을귀인이라고도 한다. 천을귀인,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귀도 특히 뭐 여명 입장에서는 관성이 되는 거고 또 일도 되는 거고 직장이 되는 거고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날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어떤 방향 전환 방향이나 태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인자가 될 수가 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지에서 오화가 올 수 있는
일간 대비 쭉 십천간 있겠죠, 그렇죠? 십천간인데 신금일간이면 이렇게 오화로 오는 것이 천을균으로 오는데 특히나 유의미한 게 신금일간한테는 병이 정관이 되고 이렇게 합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내가 도외시하지 못해요. 대신에 이제 일지가 어떤 에너지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이 달라질 텐데 외부로 들어오는 상황은 멋진 남자, 멋진 직장,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거 이런 형태들로 일단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미 을사년에도 재생관으로 해서 그런 자격력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일간하고는 이렇게 합의되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봐줄 수가 있다. 갑을일간들한테는 오라는 것이 오가 이렇게 약간 신살적이면 신살을 먼저 적용하고 뭐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홍염이라고도 얘기하죠. 홍염. 홍염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끼나 재주나 재능이나 갑일간한테는 을일간한테는 식상이고 그러니까 식신이고 상관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거를 조금 더 공교하게 드러내거나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나 마당이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긍정성으로 연결되느냐, 부정성으로 귀결되느냐, 이거는 두 번째 얘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인데 일단은 어때요? 이러한 부분들의 끼발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들이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일간이 있으면 천간에 있는 이러한 글자들이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지가 그렇죠? 그럼 일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자진 운동을 하겠죠. 어떤 글자든지 간에. 다 양간이 신자진 운동 하겠죠. 그렇죠? 양간이 신자진 운동을 하고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일지가 있고 그리고 사유축 운동을 하는 일지가 있고 또 똑같이 인호술 운동을 하는 일지가 있겠죠. 자, 연지도 이런 운동성을 갖습니다. 근데 연지하고 일지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일지는 일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랑 한 몸이라는 얘기지. 한 몸. 내가 어떤 천간이 갑에서부터 개 중에 뭐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지지의 음량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간이 병을 봤을 때 십성이 정해질 거고 그 십성을 내가 포용하고 십성에 내가 반응하고 하는 내 일지의 자리들이 이러한 운동성을 가져요. 이런 인호술의 화운동성하고 신자진의 수운동성하고 해묘미의 목운동성하고 사유축의 금운동성을 갖겠죠. 그러면 연월 일시 중에서 일지라고 하는 거는 연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남녀 성비에 따라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어떤 하는 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일지라고 하는 거는 나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중년 이후에는 어때요? 배우자가 들어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간이 주변의 연월 일시주를 맞닥뜨리는데 가장 친근하고 가깝고 긴밀하고 내밀한 자리, 이게 일지예요. 내 속자리라고. 속자리. 그러니까 심리도 되고
안방 침대도 되고, 뭐 배우자가 거처하는 자리도 되고, 또 내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꾸리고 있는 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환경도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중에서는 일간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때요? 그러한 곳이 어때요? 특히 이렇게 신자진이 온다라고 하면 오가 오면 그렇죠. 나머지 글자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어때요? 일지가 신자진으로 놓여진 일주는 어떤 형태로든지 작용력이 내가 체감하기 어때요? 커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즉 이렇게 이건 수운동을 하고 요거는 인호술 운동하는 거에 대장이니까 왕지니까 그렇죠? 왕지가 들어와서 자하고는 좌우 충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뭔가 수하고 화운동이라는 거는 나는 일지가 수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어때요? 예, 반대 운동성이기 때문에 병오년만큼은 일지가 제대로 내가 일간이 느끼는 것만큼의 어때요? 그런 수운동을 제대로 하기가 1년 동안 어렵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형태로 하겠어요? 역마를 치고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로 한다든지 숨죽인 형태로 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은 연지에 보면 때가 이 연지에 12개 띠가 있다고. 띠가 그러면 일간으로 보면 오화가, 천간으로는 병화 달고 둘 다 화로 들어오지만 지지로는 오화가 들어오면서 다 이게 12신살적인 작용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실제적으로 내 일지를 움직이고 뭔가 제약을 시키고 하는 그런 동인이나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병호가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이게 뭐 십성으로도 일간에 따라서 신자진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성으로도 정해지고 그대로 궁성의 의미로도 정해지고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어떤 주변의 인자라든지 육친관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지지의 신자진 있는 이런 구조들은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인호술은 이런 내 일지의 궤도가 똑같이 오화가 비록 들어와가지고 복음현상을 일으킬지라도 인호술 운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합이라는 거는 연결되고 넓어지고 확장되고 이런 부분이죠. 주변에 들어오는 인자들하고, 즉 지지에서도 어때요? 지지에서도 오화라고 하는 거를 인호나 오술이나 이런 인호술 운동성으로 해서 이거를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연결 구조를 해 나가는 이런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운동성의 궤적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들이 지지에 있는 인호술띠들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호술 어떤 지지들이 되겠다. 그리고 해묘미는 인호술에 비하면 인호술의 밑에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주상으로 느낄 때는 해묘미는 약간 재조정, 약간 이렇게 하향, 어떤 이런 안정, 실리추구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그리고 이렇게 사유축이라고 하는 거는 인호술이 와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뭔가 추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지향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 위에 그룹이니까, 이 선살 그룹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향후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장래성을 보고 움직인다든지 어떤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크게의 어떤 그룹적인 이런 부분을 일단 일지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오화가 이렇게 오면, 오화가 있으면 일단 구조상에서 보면 이렇게 간목은, 그렇죠?
갑목은 이렇게 사지로 들고, 을은, 을목은 생지로 들고, 그죠? 병은 왕지로 들고, 정은 뭘로 들어요? 록지로 들고, 록으로 들고, 무는 왕으로 들고, 왕으로 들고, 기는 록으로 들죠, 그렇죠? 록으로 들고, 그리고 경은 욕지로 들고, 신은 병지로 들고, 임은 태지로 들고, 개는 절지로 든단 말이에요. 절지. 네. 자, 그러면 지지가 이렇게 왔으면 천간에 일간도 있을 거고 나머지 글자에 천간에 투간된 글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천간은 드러난 글자, 간판 글자, 남들이 먼저 인지하는 성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에 재관이 있으면 어때요? 필연적으로 이 사람은 세상의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나머지 글자들이 이렇게 천간 글자가 배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면 이렇게 오화가 지지에서 깔리면 자, 진술충미토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묘지는 빠진단 말이에요. 묘지는. 근데 이 에너지상으로 오행생극 말고도 에너지상으로도 어때요? 이렇게 사라든지 그리고 절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병지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에너지가 어때요?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어때요? 이런 절지 같은 경우, 사지 같은 경우는 현상의 현실적인 에너지를 쓰기엔 어때요?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생지나 왕지나 이렇게 록지 같은 경우, 그렇죠? 록지 같은 경우 그러한 작용력이 좀 커지겠죠, 그렇죠?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갑을일간이 보면 강해지는 게 뭐예요? 갑을일간이 보면 왕해지는 거는 식상이 왕해지겠지, 그렇죠? 식상이 이렇게 왕해진단 말이에요. 식상이 이렇게 왕해지면 이 식상이 왕해지면 식상의 반대편에 있는 인자가 뭐예요? 관살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관살이. 응? 맞잖아요? 화급금하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아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상을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갑을목이 괜찮을 건데 갑을목이 관살을 써왔던 구조라고 하면 내년에 조심하라야. 그냥 팔자 열어볼 필요 없어. 병호가 60간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그 관이 제대로 어때요?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맞잖아요, 그렇죠? 더더구나 신금을 쓴다? 병신 합해가지고 오화한테는 병지로 들어가니까 원국에 신유라든지 뭐 신금이 강력한 신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넣지 않다라고 하면 식상이 어때요? 그 관이 끌려가는 거지, 딸려가는 거지. 그럼 뭐 한직에 밀려나 한직으로 간다든지 관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그쵸? 시험에 붙기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을목 같은 경우는 병정화가 식상인데 식상이 왕해지면 그 반대편에 있는 글자가 약해지겠다. 그러면 갑을목 일간에 여명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그쵸? 그냥 이거는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정은 뭐가 강해지겠어요? 비겁이 강해지겠네. 그쵸? 비겁이 강해지면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재성이 약해지는 거지, 재성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지. 이런 흐름으로 일단 간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병정이 뿌리가 약하고 신약한 구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비겁이 강해지면
재성이 어때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이 들어와서 재적인 성취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정화일간이 신금을 내가 편제로 쓰는데 겁재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어때요? 한번 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지로는 록으로 일간을 뿌리 지어주기 때문에 다 뜯기지는 않지만 안 뜯길 수가 없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12운성의 속성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기는 뭐예요? 인성이 강해지니까, 맞죠? 인성이 강해지니까 약해지는 건 뭐예요? 식상. 그렇죠, 식상. 무기토일간 여명들은 내년에 자식 걱정 좀 있겠다. 나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또 이렇게 시설이나 공장이나 아랫사람 많이 써서 하는 그 사업들은 그 부리는 사람들이 좀 애 좀 먹이겠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 뚝뚝뚝 해석을 해주면 맞겠지. 왜냐하면 병호라는 것이 너무 뚜렷하고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 60년 중에 가장 왕한 글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형태의 반응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경신일주가 되면 어떻다? 관살이 강해지니까, 그렇죠? 관살이 강해지니까 형태는 어때요? 비겁이 약해지겠지, 그렇죠? 비겁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부모 형제 중에 형제에 대한 관심사항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청강구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 아니면 또 나 자체, 그 나하고 똑같은 게 비견겁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천간에 이걸 나눠질 누군가 없다라고 하면 내 자체가 관살에 의해서 주변 인자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프레셔나 압박 요인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건강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이걸 뭐 육신으로 대입을 하면 돼요. 시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며느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거는 없지만 다 비겁인자 형제라든지 육친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임계일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임계일주들은 재성이 왕해지니까, 재성이 왕해지면 어떻겠어요? 인성이 약해지겠지, 그렇죠? 공부 잘 안 되겠다. 임계수 일주 아들 딸이 있는데 뭐 고3이다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공부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국에 강력하게 이 병오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쉽지 않다예요. 앉은 자리 진드간이 지키면서 책 보고 이러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딱 보면 천간에 병에 걸리는 인자들, 그리고 지지에 오에 걸리는 인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던 이런 성향이나 구조들을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이런 글자들, 절이나 병이나 사지 같은 경우 오는 경우들, 그렇죠? 이건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한테는 편제가 사지에 든단 말이야. 맞죠? 을목은 어때요? 생지에 드니까 편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라. 사업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편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근데 정제는 살아나니까 어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가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재물, 이런 거는 괜찮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 대신에 경신금일간들이,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수가 식신이니까 자식 걱정도 되지만 본인의 연세가 좀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건강 같은 경우는 유념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신체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다운되거나
괜히 좀 뭔가 이렇게, 그죠? 아니, 사람이 식상이 발달되고 식상이 흐름이 잘 있어야, 뭐 내가, 아니, 기본 생리적인 본능 욕구의 발현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향유하고, 이런 거 다 식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관성이 강해지면, 화기운이 강해지면, 아까 사오미 구간에는 수가 약해진다고, 증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벌리고 뭐 일은 많고 사업적으로는 펼쳐 있는데 재미는 없는 거야. 시간도 없고 나 쫓기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일수록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는 뭔가 방편이나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된다. 크게 보면 이런 흐름성을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지해오는 형태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띠로 보자 말이에요. 띠. 자, 일간 보고, 일지 보고, 일지 운동성 보고, 그리고 천간의 병화가 지지에 어떤 연결 구조 같은 걸 보고, 또 이런 형태로 쭉 보고, 그러면서 요 일간이 뭔가 글자를, 날라오는 글자를 내가 병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오화가, 이건 일지나 지지, 연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월지나 시지도 똑같은 기준으로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연지를 볼 때는 연지는 내가 이 땅에 이 생에 출발한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뿌리고 토대고 근본이고 시작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조상기운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 생에 들어와서 내가 그 띠로 났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띠의 기반이나 토대나 기본 인자가 들어오는 병호에 의해서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지하고 일지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머지 지지보다는 더 반응을 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보면 어쨌든 이렇게 일지로 볼 때는 해묘미 일지가 그렇게까지는 반응을 안 하는데, 신자지는 무조건, 그렇죠? 신자지는 이런 형태가 나이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사업하는 사람이다, 직장인이다, 아니면 은퇴한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에 따라서 어떤 형태든 기본 터전이나 바탕이 움직일 일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주변 가족이더라도 반응할 일이 있다. 왜?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역제온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장화 운동을 하는 이런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오화로 들어왔어요.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그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강한 왕지에 이걸 해서 자오묘를 우리가 장성기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장성기운. 그러면 이렇게 해묘미로 보면 이 해묘미의 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인호술 운동의 중간 단계니까 이건 뭐가 되겠다? 육해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육해. 그러니까 일간이 무슨 일간이야? 갑일간이면 상관이 육해가 되겠고, 해묘미띠라고 하면 맞죠? 해묘미띠라고 하면 그러면 이 육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4화, 5화, 내년에 미토까지 해서 이미 요 해묘미띠들이, 특히 해띠들은, 돼지띠들은 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마로 충을 한번 이렇게 쳤어요. 해묘미가 한번 이렇게 쭉 일순을 돌아가는데 이렇게 지사를 충하는 게 역마가 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역마, 그 다음에 육해, 그리고 화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얘기해요? 민간에서는 삼재라고 얘기를 한다고. 삼재라고. 그러니까 이미 사오미의 운동성을 탔지. 그러니까 해묘미띠들이
오래 뭔가 내 기반이나 터전이나 바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변동되고 흔들릴 일이 생겼다. 특히나 연지에 내 팔자에서 중요하게 소중하게 쓰는 인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지에 떨어진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상이나 이런 인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일주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그런 변동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타고난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운동성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긋나게, 즉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작용력이, 우리가 이걸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사오미 구간은 이렇게 그 질적으로는 화운동이니까 질적인 부분에는 크게 변화 변동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떻다? 크게 변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육해라고 하는 운에서 오는 거를 알게 모르게 어떤 소모나 희생 같은 거예요. 흔히 신살로는 이거를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해살이나 제살 같은 경우는 나대지 말고 고개 들지 말라야. 대신에 내가 뭔가의 한 방의 어떤 재능이나 재주나 저승 기운에 맞먹을 만한 특별한 재주를 내가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게 오화가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인 같은 것들이 칼이란 말이야. 칼. 또 누군가는 도화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육해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인자들이 좌우묘유가 다 에너지가 빵빵하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칼을 내가 잡았어. 그러면 이걸 내가 잘 못 벼리면 내가 내 손을 다치는 거고, 잘 내 손에 맞는 도구로 만들면 어때요? 내가 무기를 장착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이렇게 띠에서 오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배경적인 인자가 된다. 인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띠가 보편적으로 해묘미 띠하고 신자진 띠들이, 특히 여기에 좌우묘유 장성 기운이나 왕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들은 12개 띠 중에 이 6개 띠는 병운년이 굉장히 그 기반적인 바탕적인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신자진 띠인데 신자진 일지다라고 하면 어때요? 더 변화 변동 현상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영육회로 오는 인자가 아니라 역마성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세운에서 오는 역마성은 괜찮아요. 뭔가 움직여서 내가 새로운 땅에 뭔가 기회를 창출을 하고 모색을 하고 탐색을 하고 움직여서 뭔가의 새로움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약간 좀 번잡스럽고 이렇게 번거롭고 이렇긴 해도 어떻다? 또 이렇게 기회로 새로운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자진 띠지만 지지는 어때요? 지지는 다 다른 형태로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간은 또 십천간 구조들이 다 다르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병화를 느끼는 거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추상적으로, 무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병화가 들어오는 거는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육식간지 중에 그러한 어떤 뉘앙스나 그러한 형태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관을 쓴다든지 예를 들어 경금, 신금 일간인다든지 하면 그러한 관에 대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에 뚜렷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내년에 병호가 어디서 뚝 날라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진행됐던 거, 올해부터 했던 거, 이민년에 10번 해놨던 거,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요 세운의 흐름 구간에서는 이렇게 노출되고 드러내는 형태,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축띠가 있겠죠, 그렇죠? 사유축띠가 있죠, 그렇죠? 사유축띠가 있고
이 사유축한테는 이 오화라는 것이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화로 들어오는 거니까. 밑에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내가 편안하게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육해 에너지나 이런 제살 에너지보다는 좀 다르게 뭔가 이렇게 그 일간 대비 이게 십성이 다 구분이 되겠죠. 그런 글자들로 조금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자인데 어차피 도화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화라는 거는 그렇죠. 도화라는 거는 타인의 타자의 외부에 이렇게 그 시선을 주목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잘 쓰면 내가 뭐 이렇게 합격하는 거, 승진하는 거, 상 타는 거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근데 그냥 가다가 뭐 이렇게 남의 눈에 띄는 건 어때요? 그게 도화 기운도 되는 거야. 괜히 원치 않는 이성사에 내가 노출됐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화라고 하는 인자 자체는 내가 잘 쓸 때는 뭔가 신분 상승이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나 발판이나 수단이나 재주나 이런 거니까 이걸 인성으로 쓰면 내가 그런 거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식상으로 쓰면 기술 습득,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편하게 쓸 수 있는 인자인데 주목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목욕이라는 거는 그죠? 과거를 청산하거나 때를 벗거나 몸을 씻어서 깔끔하게 정갈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주목을 받는데 아직 내가 완전한 형태의 성인 구조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인자다. 그러니까 사유축띠들은 비교적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은 형태로 연지의 상태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구조는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인호술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기반이 토대가 바탕이 인호술인데 이렇게 화운동을 하는 5년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본궤도의 화운동성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작년에 갑진년이었고 올해가 을사년이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갑진년은 이렇게 역제운동이고 을사년 같은 경우는 망신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원치 않게 뭔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빗겨나고 이랬다라고 하면 비로소 어때요? 비로소 내 운동성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인호술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띠에서 오는 인자들, 그리고 천간에 십천간이 지지글자에 반응하는 인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운성적으로 해서 뭔가 왕약의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크게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총체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경향성이나 반응성을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육식갑자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10시간에 걸쳐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지금 딱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구도로 해가지고 아니 다른 것도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1만 8,400까지 다 봐야지. 다 봐야지. 내가 AI가 돼야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반화가는 큰 틀 같은 거,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어쨌든, 일단 병우가 날라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천간으로 해도 유의미한 거는 가장 다 합도 있고 생도 있고 극도 있고 또 충을 동반한 극도 있고 이렇겠지만 다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그 유정하게 먼저 밀접하게 반응하는 거는 천간에 신금 있는 구조, 명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병화의 병화의 그 어떤 바운다리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신금을 내가 여러 가지 이 십성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도 쓸 거고 일간으로도 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성 만약에 신금일간이다, 그럼 내가 이 관성을
잘 감당하는 구조냐, 그렇지 않는 구조는 나머지 이 구조들로 또 환경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간 포함 천간의 신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은 반응을 하게 된다. 반응을. 그리고 지지에 기본적으로 딱 와가지고 일단은 지지가 반응하는 순서는 흉이고 합이고 그리고 형이고 그게 순서예요. 천간하고 조금 다르지. 지지는 일단은 충에 먼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지지에 자수가 있는 형태들, 그렇죠? 자수가 있으면 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때요? 오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운이 일단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을. 주체성,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병호의 지배권, 병호의 작용력에 있다. 그러면 병호의 한낮의 태양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한밤중의 글자, 임자 이런 글자는 어때요? 반응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내가 그래도 내 글자를 그대로 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역마라고 하는 형태, 충이라고 하는 형태, 이걸 조금 더 한 칸을 벌리면 격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 그러면 그런 걸 내가 그래도 내가 굳이 만약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그 컨디션을 곁들여가지고 내가 쓴단 말이야. 주거 공간을 바꾼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신자진 운동이 제대로 된 본래 모습을 일단은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 인이나 술 같은 글자들이 있으면 이런 글자들이 이 오라고 하는 글자의 합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연결성이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인사신이나 진술충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4년인데 4년이 이렇게 충도 하고 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항상 인사신이라고 하는 어떤 역마성을 내포하면서 인사신 작용으로도 귀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좌우묘의 왕지는 비교적 그러한 자형적인 작용은 조금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도 강력하게 축술미나 인사신 같은 그러한 형작용은 조금 없단 말이에요. 인묘작용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비교적 어때요? 그 왕지 기운이 가서 물러서지 않는 정면 충돌하는 이러한 작용력, 현상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크게 일간 대비 십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천간의 색이 또 병화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하고 연결성이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보는 거죠. 나한테 불씨도 없고 연결인자도 없고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인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인 거야. 큰 불이 났어. 근데 나는 거기 휘익하고 불구경하고 불꽃놀이 구경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 인자가 있다, 나한테 연결되는 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불섭을 지든 뭘 하든 한번 달라붙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런 연결 인자는 어때요? 내 원국에 있으면 강하고 대운의 인대운, 오대운, 사대운이라고 하면 원국만큼은 조금 덜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쳐준단 말이에요.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사물은 무한히 팽창하고 무한히 발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하늘에 병이 떴고 지지에 오가 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정과 천저가 딱 맞닥뜨려 가지고 가장 극성한 형태의 기운을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이 병호라는 거예요. 병호. 그러면 항상 극점을 찍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회귀하게 돼 있다. 이게 오화가 미토로
신금까지, 그렇죠? 신 정도 가야 수기가 다시 수렴 기운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어디까지 간다라는 얘기예요? 정미까지는 연결 구조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이미 어때요? 정점을, 꼭지점을 찍었으면 그 이면에서는 이름이 자라고 이음이 자라고 신에 가면 삼음삼양으로 균형을 맞추고 이런 형태로 해서 에너지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잘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희기가 조금 위아래가 극명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폭발적이고 확장된 것이 드러나 보이겠죠. 드러나 보이는데 오히려 알맹이는 좀 부족할 수 있는, 딱 부족해지기 쉬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때요? 이게 그 병우가 가질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러한 어떤 뉘앙스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칫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형태다. 이 교상으로 보면 천간도 화고 지지도 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리에 모든 것을 다 발산하고 드러내는 형태. 그럼 안에는 어때요? 안에는 공동하고 비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병우가 겉다르고 속다를 수 있는 그런 딱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외면적인 부분에 이렇게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좀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래는 이거를 괴상으로 따질 때 천간이 네 번째니까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뇌라고 하고 지지는 자에서부터 이렇게 5를 가면 7이기 때문에 칠간산에서 뇌산 소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양이 이렇게 갇힌 형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양기가 안으로 이렇게 몰려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산 위에서 번개가 치는 형상으로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큰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에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큰 거를 도모하려고 하면 좀 불리함이 따른다. 주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괜찮다. 세 가지. 어떤 형태로 얘기하냐면 행동해 하는 경우, 행과 호공.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를 좀 지나치게 갖추는 거 괜찮다. 이런 거. 그리고 애사에, 상사에 이렇게 슬픔을 조금 장례식장 가서 조금 이렇게 조금 슬픔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괜찮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검약하고 검소하는 거를 이렇게 조금 지나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이 소과의 시기에 세 가지 정도는 지나쳐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운이 뭔가 그러니까 막 팽창하고 크게 이루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병호의 겉과 이면에 다른 얘기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나금으로 보면 병호가 염상의 지상인데 오히려 나금으로는 천하수예요. 병호 정미가. 그러니까 기운이 에너지가 글자 자체는 양기로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다? 음양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 인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병호의 의미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인 거는,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일간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병호가 들어오면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기본 포맷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유불리, 희기, 예, 그리고 진사에서부터 한 미신 정도까지 앞뒤로 포함해서 3년이나 2년씩 포함하면 5년이겠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이렇게 흐름으로 봐줘야 병호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흐름상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병호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